60이 넘으면 과일은 무조건 몸에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지금 이 나이에 잘못 고른 과일 4가지만 계속 드셔도 혈당은 조용히 망가지고 뇌혈관은 하루하루 상처를 받습니다. 저는 30년간 뇌혈관과 당대사를 연구해온 박사 이도현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지켜본 바로는 과일 때문에 당 조절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젊을 때와 몸이 완전히 다릅니다. 혈당을 잡아주는 능력도 떨어지고 간과 신장 기능도 매년 약해지기 때문에 고당도 과일은 영양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위험한 과일 4가지는 실제로 많은 분들을 당뇨와 뇌혈관 위험으로 몰아넣었던 요소들입니다. 반대로 기적처럼 혈관을 회복시키는 과일 4가지는 수치를 실제로 끌어내렸던 제 연구의 핵심입니다. 며칠 전에도 제 주변의 한 분이 이런 걱정을 털어놓았습니다. 따님이 챙겨준다고 아침마다 망고와 바나나를 함께 갈아 드셨는데 3개월 만에 공복 혈당이 훌쩍 올라서 깜짝 놀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67세 남성분이었는데 본인은 건강을 챙긴다고 한 행동이 오히려 몸을 더 힘들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고 크게 낙담했습니다. 반대로 제 지인 중 62세 여성 한 분은 조용히 과일 4가지만 바꿨을 뿐인데 피곤함이 줄고 아침 혈당이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식사량은 그대로였고 운동도 똑같았어요. 바꾼 건 과일뿐이었는데 몸이 다르게 반응한 겁니다. 나이 들수록 작은 변화가 몸 전체에 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과일 선택 하나가 뇌혈관과 당대사에 어떤 결과를 만드는지 꼭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과일을 가장 자주 드시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과일을 다시 골라야 하는지 분명해집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위험한 과일 4가지를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과일은 망고입니다. 망고는 달콤하고 부드러워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데 60대 이후에는 지방간을 악화시키는 고당도 과일로 분류됩니다. 국내 대사 연구 자료에서 망고 섭취 후 공복 혈당 상승률을 측정했더니 다른 과일보다 확연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망고 하나에는 생각보다 훨씬 많은 당이 들어있습니다. 젊을 때는 이 정도 당도 췌장이 충분히 감당해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췌장 기능이 떨어지고 인슐린 분비도 느려지면 망고 속 당은 혈관을 타고 빠르게 흐르며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간에서 처리하지 못한 당은 지방으로 쌓이고 이게 반복되면 지방간이 악화됩니다. 실제로 김성훈님이라는 69세의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평소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망고 반 개를 드셨어요. 망고가 열대 과일이라 비타민도 많고 맛도 좋아서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셨던 겁니다. 처음에는 별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2달쯤 지나자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무겁고 피곤하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그런데 3달째 되던 날 건강검진을 받았더니 공복 혈당이 120을 넘어서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95에서 100 사이였는데 갑자기 20 이상 오른 겁니다. 의사 선생님은 최근 식습관에 변화가 있었는지 물어봤고 그제야 김성훈님은 망고를 떠올렸습니다. 매일 망고 반 개가 뭐 그리 문제겠냐고 생각했지만 의사는 고당도 과일을 매일 공복에 드시는 건 혈당 관리에 좋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분은 즉시 망고를 끊었습니다. 대신 다른 과일로 바꿨어요. 한 달 뒤 다시 혈당을 재봤더니 105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2달 뒤에는 100 아래로 안정됐고요. 그분은 망고 하나 때문에 이렇게 큰 변화가 생길 줄 몰랐다고 하셨습니다. 단순히 과일이라고 해서 다 같은 게 아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망고를 완전히 끊어야 할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 드시고 싶다면 한 달에 한두 번 아주 작은 조각만 식사 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식사 후라는 게 중요합니다.
공복에 드시면 당이 빠르게 흡수되지만 식사 후에는 다른 음식과 함께 천천히 흡수되거든요. 그리고 냉동 망고와 주스 형태는 당이 더 빠르게 흡수되니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망고를 얼마나 자주 드시고 계신가요? 만약 자주 드신다면 이번 기회에 빈도를 줄여보시길 권합니다.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만듭니다. 두 번째는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간편하고 부드러워 아침 대용으로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잘 익은 바나나는 당이 급격히 올라가는 대표 과일입니다. 해외 영양 연구에서 고숙성 바나나는 섭취 후 혈당 상승폭이 더욱 커지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검은 반점이 많이 생긴 바나나는 당 농도가 훨씬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나나는 익으면 익을수록 전분이 당으로 바뀝니다. 녹색 바나나는 전분이 많아 소화가 천천히 되지만 노랗게 익고 검은 반점이 생기면 전분 대부분이 단당으로 변합니다. 이 단당은 혈관으로 빠르게 들어가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60대 이후에는 이런 급격한 혈당 변화가 혈관벽에 상처를 냅니다. 정은미님이라는 64세 여성분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아침을 간단히 해결하려고 공복에 바나나 한 개를 드셨어요. 바나나는 포만감도 있고 영양도 있다고 들어서 몇 달간 반복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바나나 하나면 아침이 든든했고 간편했거든요. 그런데 두 달쯤 지나자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바나나를 먹고 나면 1시간쯤 뒤에 갑자기 피곤해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잠을 못 자서 그런가 싶었는데 충분히 자도 똑같았어요. 그리고 점심 전에는 배가 너무 고파서 간식을 찾게 됐습니다. 이전에는 점심까지 충분히 버텼는데 말이죠. 석 달째 되던 날, 그분은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결과를 보니 공복 혈당이 115였습니다. 1년 전에는 95였는데 20이나 올라 있었어요. 의사는 식사 패턴을 물었고 그분은 아침에 바나나만 먹는다고 했습니다. 의사는 바나나를 공복에 단독으로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갔다가 떨어지면서 피로감을 느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변동이 반복되면 혈당 조절 능력이 더 떨어진다고 했어요. 정은미님은 그날부터 바나나를 바꿨습니다. 아침에 바나나를 먹더라도 견과류나 당 없는 요거트와 함께 드셨어요. 그러자 1시간 뒤 피곤함이 사라졌습니다. 점심 전까지 배도 덜 고팠고요. 한 달 뒤 혈당을 재봤더니 105로 내려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바나나를 완전히 끄는 게 아니라 먹는 방법만 바꿨을 뿐인데 몸이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다고 하셨습니다. 바나나는 단독으로 먹지 말고 견과류나 당 없는 요거트와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검은 반점이 많은 바나나는 피하시고 덜 익은 바나나가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혹시 아침을 바나나 한 개로 대신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먹는 방법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세 번째는 포도입니다. 포도, 특히 샤인머스켓은 작은 알 하나에 당이 많이 응축돼 있습니다. 일부 신장 연구 자료에서는 포도 속 성분이 신장 기능이 약해진 시니어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포도는 알이 작아 한 알, 두 알 계속 먹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어느새 한 송이를 다 먹게 됩니다. 문제는 한 송이에 들어있는 당의 양입니다. 박영수님이라는 68세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저녁마다 포도를 간식으로 드셨어요. 포도가 항산화 성분이 많다고 들어서 건강에 좋을 거라 생각하셨던 겁니다. 처음에는 한 줌만 드셨는데 포도가 달고 맛있다 보니 점점 양이 늘어났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저녁마다 반 송이 이상을 드시게 됐어요. 그런데 두 달째부터 이상한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입이 마르고 갈증이 심했습니다. 그리고 낮에도 피곤함이 계속됐어요. 처음에는 날씨 때문인가 싶었는데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석 달째 되던 날 건강검진을 받았더니 공복 혈당이 118이었습니다. 6개월 전에는 100이었는데 갑자기 올라 있었어요. 의사는 최근 생활 습관을 물었고 그분은 저녁에 포도를 자주 먹는다고 했습니다.
의사는 저녁 늦게 당이 많은 과일을 먹으면 혈당이 들쭉날쭉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포도는 작은 알에 당이 응축돼 있어 조금만 먹어도 혈당이 빠르게 오른다고 했어요. 그분은 그날부터 포도를 줄였습니다. 저녁이 아니라 식사 후에 한 줌만 드시기로 했어요. 한 달 뒤 다시 검사를 받았더니 혈당이 108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갈증도 줄고 피곤함도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분은 포도를 완전히 끊은 게 아니라 시간과 양만 조절했을 뿐인데 이렇게 차이가 생길 줄 몰랐다고 하셨어요. 포도는 식사 후 한 줌 정도만 제한적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건포도와 포도즙은 당 농도가 훨씬 높아 피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포도를 드실 때 어느 정도 양을 지키고 계신가요? 네 번째는 파인애플입니다. 특히 통조림 파인애플은 설탕이 매우 많이 첨가된 형태라 혈관에 큰 부담을 줍니다. 식사 후 파인애플 섭취는 혈당 상승 속도를 빠르게 만든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파인애플 자체도 당이 높은데 통조림은 거기에 설탕까지 더해져 당 폭탄이 됩니다. 윤상희님이라는 65세 여성분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식사 후 입가심으로 파인애플을 자주 드셨어요. 통조림 파인애플이 간편하고 달콤해서 디저트로 제격이었거든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이었는데 점점 자주 드시게 됐습니다. 석 달쯤 지나자 거의 매일 저녁 식사 후에 통조림 파인애플 몇 조각을 드셨어요. 그런데 넉 달째 되던 날 정기검진에서 당화혈색소가 6.2로 나왔습니다. 6개월 전에는 5.7이었는데 상당히 올라 있었어요. 의사는 최근 식습관 변화를 물었고 그분은 파인애플을 자주 먹는다고 했습니다. 의사는 통조림 파인애플은 설탕이 많이 첨가돼 있어 당화혈색소를 올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먹는 건 혈당 관리에 좋지 않다고 했어요. 윤상희님은 그날부터 통조림 파인애플을 끊었습니다. 정 먹고 싶을 때는 생 파인애플을 두세 조각만 먹기로 했어요. 그리고 빈도도 한 달에 한두 번으로 줄였습니다. 석 달 뒤 다시 검사를 받았더니 당화혈색소가 5.9로 내려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파인애플 하나 조절했을 뿐인데 수치가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다고 하셨어요. 정 드신다면 생 파인애플을 두세 조각만 드시고 빈도는 한 달에 한두 번이 좋습니다. 통조림과 주스 제품은 특히 피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파인애플을 어떤 형태로 주로 드시나요? 지금까지 4가지 위험한 과일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뇌혈관을 살리는 기적의 과일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는 혈관을 되살리는 과일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혈관 탄력을 회복시키는 성분이 풍부해 시니어에게 특히 좋습니다. 작은 알 속에 항산화 물질이 가득 들어있어 혈관 벽을 보호하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하지만 시럽이 들어간 제품은 자연 블루베리와 달라 주의가 필요합니다. 블루베리는 아침 식사의 반컵 정도를 요거트와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요거트 속 단백질과 블루베리 속 항산화 성분이 만나면 혈관 보호 효과가 더 커집니다. 블루베리는 생으로 드실까요? 냉동으로 드실까요? 냉동도 괜찮습니다. 영양소는 거의 그대로 유지됩니다. 두 번째는 사과입니다. 사과 껍질에는 혈관을 청소하는 데 도움되는 물질이 집중돼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껍질을 깎아서 드시는데 그러면 가장 중요한 부분을 버리는 겁니다. 사과 주스는 섬유질이 사라져 혈당 상승 위험이 커지니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과는 아침 식전 30분에 껍질째 천천히 씹어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식전에 먹으면 섬유질이 위를 보호하고 이후 식사 때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어줍니다. 하루 한 개면 충분합니다. 사과는 껍질을 드시나요? 아니면 깎아서 드시나요? 세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 속 성분은 익혀 먹을 때 체내 흡수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생으로 먹어도 좋지만 살짝 익혀서 드시면 혈관 보호 효과가 더 커집니다. 시중 토마토 주스와 케첩은 나트륨과 당이 많아 조심하셔야 합니다. 아침에 토마토와 달걀을 살짝 볶아 드시면
흡수가 잘 됩니다. 토마토 속 성분은 기름과 만나면 흡수율이 높아지거든요. 달걀의 단백질과 토마토의 항산화 성분이 만나면 혈관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토마토는 생으로 드시는 편인가요? 익혀 드시는 편인가요? 네 번째는 아보카도입니다. 아보카도는 당이 적고 좋은 지방이 풍부한 과일입니다. 일반 과일과 달리 당 걱정 없이 드실 수 있어요. 대신 칼로리가 상대적으로 높아 하루 한 개를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샐러드나 통밀 토스트에 반 개씩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아침 식사에 넣으면 포만감이 오래가고 혈당도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아보카도를 평소에 얼마나 자주 드시나요? 이 네 가지 과일을 하루 루틴에 자연스럽게 넣으면 혈관 관리가 훨씬 수월합니다. 아침 한 끼 구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전에 사과 한 개를 껍질째 드십니다. 식사 중에는 토마토와 아보카도를 샐러드나 볶음 요리로 드시고 식후에는 블루베리 반 컵을 요거트와 함께 드십니다. 이 순서가 가장 안정적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과일을 갈아 마시면 섬유질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섬유질은 당의 흡수를 늦춰주는 역할을 하는데 갈아버리면 이 효과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되도록 통째로 씹어서 드셔야 합니다. 이 루틴 중에서 바로 실천해보고 싶은 부분이 있으신가요? 지금까지 위험한 과일과 좋은 과일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실천입니다. 아무리 좋은 정보를 알아도 실천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냉장고를 확인하세요. 망고, 바나나, 포도, 파인애플이 있다면 빈도를 줄이시거나 먹는 방법을 바꾸세요.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양과 시간만 조절하면 됩니다. 바나나는 견과류와 함께, 포도는 식사 후 한 줌만, 망고와 파인애플은 한 달에 한두 번만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냉장고에 블루베리, 사과, 토마토, 아보카도를 채워 넣으세요. 이 네 가지가 있으면 아침 한 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식전 사과, 식사 중 토마토와 아보카도, 식후 블루베리 순서로 드시면 혈당은 안정되고 혈관은 튼튼해집니다. 처음에는 낯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2주만 해보세요. 2주만 지나면 몸이 달라지는 걸 느낄 겁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볍고, 낮에 피곤함이 줄고, 혈당 수치도 조금씩 안정됩니다. 이게 바로 과일 선택의 힘입니다. 제가 30년간 연구하면서 깨달은 건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든다는 겁니다.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과일 4가지만 바꿔도 몸은 달라집니다. 혈관은 생각보다 빠르게 반응합니다. 좋은 것을 주면 회복하고 나쁜 것을 주면 상처받습니다. 선택은 여러분 손에 있습니다. 오늘은 60대 이후 꼭 피해야 할 과일과 오히려 혈관을 젊게 만드는 과일을 비교해 살펴봤습니다. 젊었을 때는 문제없던 과일도 나이가 들면 혈당과 뇌혈관에 전혀 다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망고, 바나나, 포도, 파인애플처럼 당이 급격히 오르는 과일은 조심해야 하고 블루베리, 사과, 토마토, 아보카도처럼 혈관을 안정시키는 과일은 꾸준히 가까이 해야 합니다. 잘못 관리하면 혈당은 출렁이고 혈관은 더 빨리 딱딱해지지만 올바르게 선택하면 수치가 부드럽게 내려가고 피로감도 줄어듭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하나는 단순합니다. 냉장고에서 위험한 과일 4가지를 치우고 대신 혈관을 살리는 과일 4가지를 하루 한 끼에 넣어보는 겁니다. 이 작은 변화가 몇 달 뒤 여러분의 몸을 완전히 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과일뿐 아니라 뇌혈관을 더욱 젊게 만드는 생활 루틴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내용 중 어떤 부분이 가장 도움이 되셨나요?